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학과 이사학번 김예은입니다. 저는 부산소재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랭귀신 AI 융합학번 2학번으로 재학 중인 노경원입니다. 저는 정시 일반 전형으로 저희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으로 입학하게 된 친구의 자문을 구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사학번 강승현입니다. 저는 노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학과에서 전공하는 슬라브 계열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계속 광범위한 범위의 언어 계열 전공을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과목 세트에 관한 경우에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비교해보는 지문을 활용했습니다. 그 지문을 보고 저는 이중언어와 모국어 활용 방식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고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떠한 특성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화 연구를 통해서 저의 언어를 접하는 방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진로 과목에서는 언어 치료 분야를 언급하였는데 다른 나라 언어의 의문 체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어휘 간 전이 형상을 가지는지 대한 연구를 찾아보며 크로아티아어의 의문 체계와 조문 방식을 한국어와 비교하며 외국어 학습자의 의문 오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 창체에서는 영어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틴 계열의 언어로 번역하고 간단한 통역도 해보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며 언어에 대한 열정을 어필하며 수용 가능한 언어의 폭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로 지금 돌아간다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관련된 다양한 발칸 지역의 국가들을 알아보고 이 나라들이 분리되게 된 중요한 역사적 전쟁인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나라의 비슷한 역사적 사례를 함께 언급하여 탐구하는 심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자문을 받은 학생의 실제 생기부를 일부 발췌한 것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형태소 그리고 언어 토큰과 관련된 자기가 직접 교과 과정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일치시켜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언어와 매체 과목뿐만 아니라 물리학에서의 소리와 파동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는 과정은 교과 과정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 본인의 진로와 맞는 교과 내용을 충분히 탐색한 후 이를 생기부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면접형과 서류형은 둘 다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역량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데 면접형과 서류형은 각각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자신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서 어느 분야가 더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자기가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자신의 생기부의 강점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하여서 여름방학 동안 자신이 지원할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목별로 그럼 제가 어떻게 정시를 준비하면 여름방학 때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의 경우에는 지금이 여름방학 시기이기 때문에 현역 고3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독해력을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문학 새로운 지문을 여러 개 풀어서 혹은 리트 여러 개를 풀어서 다양한 사설 문제집을 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독해력을 올려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별로 전부 다 행동 강령을 만들고 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구모에 적용하여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완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국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독서를 먼저 푸는 것이 나을지 혹은 문학을 먼저 푸는 것이 나을지 등등 자신만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어의 경우에는 시간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과목인데요. 여러 개의 실무를 풀어보면서 독해력을 올리기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버려야 할 지문이 있다면 어떤 지문을 버려야 하는지와 같이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깨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신유형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수능 날까지 그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최대한 어려운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문제를 잡고 진득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였던 만큼 현재 내신은 여러분들이 끝나셨을 거고 남은 게 수능, 면접, 논술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 후에 주로 응시하는 논술과 면접에 비중을 얼마나 쏟아야 할지,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수능 최저는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 균형성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학이 되게 부족한 학생이었어요.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수능을 쳐야겠다 정도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5개, 6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볼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전형이 무엇인지 현재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대학생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인내를 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을 외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모든 분야와 접목되어 있을 만큼 기본적인 학문이고 일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학문이므로 어떤 방향으로든 엮을 수 있으니 오히려 늦게 준비하더라도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이나 추구하는 목표만 뚜렷하다면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수능이 너무 막막하고 처음 보는 인생의 첫 시작에 많이 떨리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수능 마무리하시고 저희 학교에서 세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